이어서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계속 여기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도 객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더 들어가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길어서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객관성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지역이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 국책 사업이 예정된다고 유치가 된다고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갔을 때 시가가 이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 국책 사업이 옆 동네 뺏기면서 땅값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은 이 정도 가격대에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하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 맞아. 땅값이 한참 대형 국책 사업 때문에 올라갔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표준액 산정고시 되는데 무산되면서 땅값이 더 내려갔을 것이다. 시가표준액보다. 그래서 이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되면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말 속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신고한 가액이 1억입니다. 근데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를 과세표준 금액으로 해야 돼? 얼마를 과세표준 금액으로 해야 돼? 이때는 신고한 가액 1억 원을 이것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하는데 객관적인 취득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국, 수, 공, 판, 법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부입니다. 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취득 시기에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 법인데 요거 이제 요거는 또 과세표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비교하기로 하고 이 얘기입니다. 다 같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 부 이렇게. 왜 안 따라해요 여러분들? 이거라니까. 이걸 해야지.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는 경우는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또 사실상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걸 딱 스토리처럼 기억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이건 나중에 5, 6월 달에 배울 얘기고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이게 만약에 무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얼마긴 빵원이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 빵 되잖아요. 그러면 무상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안 내느냐? 아까 취득세는 무상, 유상 불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무상 취득은 어떻게 과표 결정되냐면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된다.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법에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무상 취득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규에서 무상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X예요. 수험생들 보면 국가지자체 보이면 법인 보이면 아싸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 이거 아니에요. 유상취득일 때 그런 거지. 제가 무상취득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상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에서 제외되고 무엇이 과표가 된다? 시가표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에서 제외됩니다. 무상취득은.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입니다.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제5절 과세표준이요.
본문 내용은 제가 쭉 설명드린 거고 쭉 내려와서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할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원칙 납세무자가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과표 결정돼요. 한쪽 가르친 2번 예외에 시가표준액이 과표로 결정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131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특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맨 아래 다음에 취득 가로 안에도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가 뭔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오늘은 뭐만 기억하느냐.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하여튼 요거 조금 교재 하여튼 표현을 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오늘 일단 안 바꾸고요. 하여튼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밑줄이요. 연부금액이 뭔지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니은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리을번 판결문 중 판의 동그라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된 판결문인데 가로 안에도 밑줄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것은 판결문에서 포함해 제외, 객관성 없다고 그랬어요. 밑줄이고 에 따라 취득가에 증명된 취득이요. 미음번 법인장부 중 법의 동그라미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장, 출납선표, 결산서 등에 따라 취득가에 증명된 취득. 줄여서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객관성이 있습니다. 비읍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게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배울 거고요. 부자의 동그라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이렇게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연부취득의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다 설명드립니다. 3월달 본격적으로 135페이지 03번의 시가표준액이 뭐냐? 의의만 아시면 돼요. 시가표준액이란 보통징수에 의한 지방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애들은 지자체장이 세금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를 무신고했을 때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그 얘기입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계산해? 시가표준액으로요. 시가표준액. 자, 토지는 개별공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등을 말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여기까지만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개별 공시니까 토지 같으면 주택 같으면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 이게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것의 공시 가격 그 공동 주택 가격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몰라도 돼요.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몰라도 되고 지금 137페이지 제6절 세율입니다. 세율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올해도 자, 작년엔 두 문제가 세율에서 관계돼서 나왔는데 올해는 또 역시 세율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세율. 그래서 오늘은 세율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자, 안 배우고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봅니다. 세율은 여러분 취득세 세율이요. 과세표준 결정됐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인데 그래서 산출세 구할 때 세율은 여러분 봅니다.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파주는 제가 지난주 첫 주 와서 좀 느낀 느낌이 저 수업 끝나고 가는데 보니까 원장님한테랑 이제 우리 전백 교수님 원장님한테랑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전화가 부재중 전화 왔었는데 사우나에 있다고 못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음 역으로 가는 금능역 여기가 금능역인가요? 그럼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그 다음은 뭐예요? 예? 예, 저쪽 방향으로. 예. 하여튼
뭐 한 정거장 더 가서 사우나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사우나가 조그매가지고 어디 잠잘 데가 없더라고 거기는. 그래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조용하긴 했는데 사람은 없었는데 조용했는데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탈락이고 이번 주에 오늘은 그래서 운정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그쪽에 사우나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일단 잠잘 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우나 가고 전화를 못 받았다가 저녁 때 이제 집에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원장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주 처음 강의한 느낌은 소감은 파주 보니까 그냥 아직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 개원해가지고 뭐 어떻든 그래서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니까 면면이 그 수강생들 면면이 분위기가 그래도 신도시 분위기여서 어떻든 간에 그 신도시 분위기여서 그 사람들도 그래도 신도시 분위기여서 그래도 괜찮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들 보니까 잘 할 것 같고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분위기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듣기는 수없이 막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딱 보면 칙칙한 분위기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어떤 곳은 가면은 좀 밝은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좀 조금 이제 연령층이 조금 높긴 높습니다. 파주가 연령층이 조금 높아요. 다른 데는 20대들도 많은 곳은 20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20대들도 많이 공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20대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딱 보면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강의하는 저희들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계속 20대 30대 초반에 들어오니까 그런 그 위안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20대들을 공부하는 저기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엄마 아빠가 공부하다가 못 따겠으니까 야 네가 좀 따줘라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하시는 그 부모들이 그 부동산을 알면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어설프게 딴 거 하지 말고 부동산에 이거 그러면 돈 벌어 이래가지고 자기 좀 따라고 해서 하거나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자발적으로들 많이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모든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게 파주가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저를 걱정시킬 만한 사람이 조금 주야로 합쳐가지고 조금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저희들을 속썩일 사람이 몇 분이 보이긴 보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보니까 아주 잘 하실 것 같고 보니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파주에서 올해 어떤 첫해 어떻든 간에 개원 첫해 아주 좋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조금 불안하신 그런 분들도 어떤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반드시 저희들이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하시고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비례세라는 게 뭔지, 비례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 함수는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입니다. 과표 크기고 이쪽 함수는 세율이에요. 그랬을 때 취득세는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매매로 농지 아닌 토지라든가 주택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을 우리가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자,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걸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4%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1억 원짜리를 취득해도 취득세 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2억 원짜리를 취득해도 4%가 적용돼요. 매매로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를 취득하면 10억 원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표 금액의 그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어떻게 일정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의 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비례세율 또는 비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주로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표가 요만큼이면 세율 요만큼,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커지는 건데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재산이나 보유하는 재산, 벌어들인 소득,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이나 10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재산세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소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중에서 물론 재산세하고
자,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나중에 또 다 배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비례세와 누진세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고,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라고요? 누진세율이다. 이 정도 일단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세율이 차등비례세, 비례세율이긴 비례세율인데 차등비례세율이에요. 뭘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느냐? 어떤 걸 차등하냐면 보세요. 취득 원인이라든가, 자,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받아 취득했느냐, 원시 취득했느냐 등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 원인과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납세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느냐, 비영리 사업자 아닌 자가 취득하느냐 등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매매로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를 취득했을 때는 4%인데 취득세 세율이에요. 일반적인 토지는 4%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근데 비례세인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3%예요. 그러면 3%면 1억짜리 농지든 10억짜리 농지든 20억짜리 농지든 무조건 세율이 3%예요. 그러면 보세요. 비례세인데, 취득세는 비례세율인데, 자,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이렇게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뭐라고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요, 크게 3개의 원이 더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얘기해요. 지자체 장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에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있죠? 요 범위 내에서, 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취득세 표준세율은 있다고 보겠지만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 다양한데 하여튼 지자체 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양한데 그러면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일반적으로 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면 자, 표준세율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4%. 여기다가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은 다 그래요.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취득세는 최대 6%, 4%에 50% 절반은 2%니까 플러스 50% 2% 하면 6%. 그럼 최저 마이너스 50% 하면 2%까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렇게 각 시도마다 그러면 탄력세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어디서는 6%, 어디서는 2%, 어디서는 4% 이렇게 조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모든 시도가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 적용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잖아요. 법령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아시면 돼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요. 이렇게 표준세율, 다양한 표준세율이 있고 시험에 작년 25회 시험 때 요거 이제 나왔었는데 표준세율을 박스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박스형 문제로 나왔는데 요거는 평상시에 외우지 않고 있으면 딱 확실하게 외우지 않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마음 급할 때 이게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얘기했어요. 그 문제를 딱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저한테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상삼, 팔, 무동이 8.15 하면서 이었던 것으로 가볍게 풀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3월 달에 제가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표준세율. 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또 중요합니다. 근데 또 개정 내용도 오래 있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또 취득세는 세율이요. 무겁게 세율을 매기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특례세율이 있어요. 세율 특례가. 그래서 취득세 특례세율이 또 있어요. 세율 특례가 있어가지고 특례세율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표준세율에서 이거 한 문제 나왔고 알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고 중과세율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
기초적인 거였고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요거는 가장 상식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이제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24회 나오고 지금 2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를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3, 4월, 5, 6월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도 없지만 알려줘도 기본적인 지식이 깔려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간에 표준세율 암기도 3월 달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어떤간에 오늘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한다고 하는데 누가 또 야 내가 이번에 주택 하나를 샀는데 취득세 어떻게 얼마나 내야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는데 이러면 또 망신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간에 취득세는 크게 세율이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우고 표준세율도 오늘 살짝 한번 기본적인 것만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봅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제6절 세율입니다.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결정됐죠. 그럼 법률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취득세 세율은 취득 유형에 따라 표준세율 또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특례세율인데 세율 특례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4번 중과세율로 구성됩니다. 그게 이제 3개 덩어리예요.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고요. 특례세율이고. 그럼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138페이지 표준세율을 보면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 자, 알아두시고 가감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을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 중에서 계산한 그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동그라미 2번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또 상속 이외 무상 취득의 경우, 139페이지 5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6번 원시 취득의 경우 해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이 다양해요. 이걸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무조건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오늘은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도 뭐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오셔야 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물이 뭐고 뭐 합유물, 총유물이 뭐고 이런 것도 민법이 좀 배우고 좀 오셨을 때 제가 3, 4월 달에 설명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138페이지 다시 가서 동그라미 1번에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또 농지를 매매 같은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기억니은 이외 부동산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유상으로 취득 거기 있죠? 유상으로 취득 동그라미 1번에 유상으로 취득되어 있잖아요. 그럼 유상으로 취득해서 유상 취득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여러분요. 돼지꼬리 땡냐해서 유상 취득이 뭐냐? 매매. 아니면 뒤에다 옆에다 해주셔도 되고요. 써도 되고. 매매가 대표적인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 취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특례세율이고 자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매매 그 다음에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기 부동산 주고 상대방 거 취득하니까 그 다음에 공매 경매요. 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매매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이렇게 해서 24회 시험 때 물어봤고 25회 시험 때는 자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5회 시험 때는 이제 다른 것까지 막 물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유상취득 나오면 유상취득이 뭐냐?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인한 취득을 말합니다. 시험에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같은 얘기입니다. 다 유상취득이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취득했는데 첫 번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얘기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가격에 따라 틀려져요. 취득하는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요? 1,000분의 10 그랬는데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되게 1000분의 1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1000분의 1 단위가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로 하면 몇 프로예요? 1%. 1,000분의 10, 1%. 6억 원 이하니까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줘야 돼요. 6억까지는 몇 프로? 1%입니다. 주택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주택을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9억까지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요? 1,000분의 20이니까 2%예요. 상식처럼 알아둡니다. 반드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요? 1,000분의 33% 세율 정도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33%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이외의 부동산, 일반적으로 농지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뭐 상가라든가 일반적인 토지나 이외의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요? 1천분의 44%입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표준세 일반적으로 4%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요. 유상거래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자, 일단 농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 3%. 그 다음에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몇 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 주택 하나 이번에 샀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격을 물어봐야 돼. 얼마짜리를 취득했는데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부가세까지 부가세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주택 같으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농특세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세율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예요. 1.1%.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뭐 1.3%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부가세는 일단 빼고 취득세만 따졌을 때 6억 원 이하 그럼 몇 프로?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원 초과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셨죠? 이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상속에 대한 거라든가 등등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암기 방법을 통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할 수 도와드려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부터 이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례세율인데 다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143페이지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 적용되는 특례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이런 것들은 다 3월 달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04번 취득세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요 그 3번에 보니까 144페이지 맨 아래 그 표에 보니까 144페이지 맨 아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지 나중에 배워요. 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용어 설명 때문에 그래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에서도 중과세하고 재산세에서도 이제 중과세를 해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제일이라는 게 사치성산인데 사치성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제가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사치성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교재 14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47페이지 N 하단에 147페이지 N 하단에 자, 사치성산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산인지 넘겨보시면 14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150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럴 때 제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니 살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니다. 사치성산이 어떤 거냐 한번 이쪽에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사치성산이 어떤 거냐. 자, 어떤 건지 지방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중과세를 합니다. 왜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하냐면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 졸린 것 같아? 자, 아이고 저 어깨도 한번 돌리고 뒤로 한번 돌리고 다 같이 기지개도 한번 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한번 하세요. 알아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몸을 좀 풀면서 여러분. 자, 졸린 힘들긴 힘들지 이제 1시 넘어가면 원래 수업은 제가 보면은 이제 주 6일째 매주 하는 곳에서는 세법은 1시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넘어도 1시 5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무조건 수업은 본 진도는 12시 한 40분 45분이면 본 진도 끝나고 한 10분 15분 15분 정도 이렇게 복습 그날 배운 거 복습하다가 이제 시간 보면서 이제 1시 되기 전에 다 마쳐요. 수업을 무조건 1시 되기 전에 마칩니다. 그래서 세법은 그래서 매주 하는 곳에서는 그 2달 합쳐가지고 9주가 나오면 무조건 쉬어요. 한 번 무조건 쉬고 8주에 마칩니다. 7주가 나왔어요? 그럼 7주에 끝납니다. 6주가 나와요? 6주에 끝납니다.
9주가 나왔다? 한 번 쉽니다. 그래서 무조건 8주 나와? 그럼 8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하게 되고, 세법은 보강도 없습니다. 세법은. 제가 그런데 주 5일째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1시까지만 하면 제일 좋은데, 넘어가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다른 과목도 저 민계공 같은 과목은 좀 늦게까지 하잖아요. 자, 힘냅니다. 여기 보세요. 사치성산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세에서. 중과세랍니다, 지방세에서.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한번 보세요. 별장이라는 게 있어요, 별장. 별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우리가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장 그러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얘기해요. 그래서 별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경치 좋은 곳에, 그죠?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잔디 깔려 있는 집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별장은 꼭 그렇게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있어야지 별장이냐? 그게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사무용 사업자 등록 안 돼 있는 오피스텔인데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는 거야. 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별장.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 오락장도 자, 지방세에서 사치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를 하는데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다 멀리 될 것들이죠. 여러분 저 보세요. 공부하다 보면 책에 나중에 보면 특수목욕장 이런 게 있어요. 특수목욕장. 특수목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된 특수목욕장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잠자기 편안한 쾌적한 그런 그 고급 특수 목욕장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 목욕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사성산인 특수 목욕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 짐작인데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가봤냐고 묻지 말고 자 보세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요. 목욕하러 하는데 바로 여자가 뒤따라 들어와.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냐고 자꾸 집요하게 묻는 주부 선생인데 신랑한테 물어봐. 신랑한테 가봤냐고. 그럼 신랑이 절대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겠지. 자, 어쨌간에 이런 게 고급 오락장입니다. 자, 대충 이런 거. 자,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대충 이런 거란 것만 알면 돼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살성산이에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은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입니다. 사치성산이에요. 취득할 때.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선박이 요건이 있는데 아직은 몰라도 돼요. 시가 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해요. 연구용 학술용 선박이나 영업용 선박은 아니고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시가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인데 살성산입니다. 또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멋진 원자재를 사용해서 잘 지어진 고급주택이 아니고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요. 사치성 재산인데요. 그 자세한 요건보다 시험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그래서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별장부터 있죠.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에서는 이 네 가지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을 보유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별장부터 시작해서 고급주택까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주요 지방세 세목 중에서 등록면허세가 빠져 있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에서 이런 사치성산을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자, 취득세에서는 5가지를 다 중과세하는데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하여튼 요거를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 자, 지방세에서 사치성산이라는 것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입니다. 시험에서는 여기다가요 살짝 중과세한다고 속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고 취득세 문제에서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나중에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나중에 배우고 일단 어떤 게 사치성산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시험에서 자 보세요.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는 게 있어요.
자, 취득세 문제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즉 사치성 자산 아닌 거예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대요. 자,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산이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레저시설, 시설물.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인데 이 취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사치성산은 아니에요.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 아닙니다. 또 골프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산 아닙니다. 또 자, 별장 고불학장 고급 승용차를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자, 고급 승용차 사치성산 아니에요. 고급 선박이지. 고급 항공기를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막 속입니다. 그래서 자, 저 5가지 사치성산과 함께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고 사치성산이라고 속입니다. 얘네들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 들어가서 잘 배우게 돼요. 세율 쭉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제7절 비과세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니라 오늘 그냥 말뜻을 한번 배우고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제7절 비과세 있죠? 요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법, 세율까지 어느 정도 배워야지 이해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비과세가 뭔지 말뜻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비과세가 뭔지 설명드립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기 봅니다. 비과세란 말이 있어요. 비과세. 자, 그리고 감면이란 말도 있습니다. 감면한다, 비과세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비과세는 뭐고 감면은 뭐냐? 비과세는 여러분 보세요.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안일비자예요. 과세 제외하는 건데 여기 봅니다. 비과세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아요.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고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얘는 자, 비과세 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을 요하지 않아요. 비과세 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예 과세를 제외합니다. 근데 감면 봅니다. 깎아주거나 면제,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뜻만 한번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 자, 감면은 이런 거예요. 세금 계산은 일단 해요. 그랬다가, 자, 깎아주거나, 세금 계산을 한 것에 의해서 깎아주거나 면제해요. 그랬다가 조건을 달아서 깎아주거나 면제했는데 조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다시 추징합니다. 처음 세금 계산한 것을 추징해요. 자, 그 다음에 감면은요, 신청을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감면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는 중요한 건데, 시험에서는 안 중요하지만,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보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감면 신청서 제출해야지, 자, 감면을 해주는 거지, 알아서 과세권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아예 제외하는 거지고, 근데 감면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감면은 우리 시험과 거의 의미가 없어요. 비과세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취득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고 감면은 실무에서나 중요하지. 자, 시험에서는 비과세만 거의 출제되고 감면은 거의 시험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느냐 말뜻 알았으니까 봅니다. 아예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152페이지 1번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국가 등의 취득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가장 기본적인 건데 형광펜으로는 줄 안 그어도 되는 게 워낙 뭐 시험에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연필 같은 거 줄 그으면 돼요. 국가 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지자체야지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 원래 법인인데 국가지자체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하여튼 원래 국가지자체야 되고 또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고 국가가 지자체가 뭘 취득한 다음에 세금 갖다가 세금을 내요? 자기가?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국가 등이 취득할 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살짝 또 연필로 볼펜으로 줄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돼요. 절 보세요.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돼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일본 가서요.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토지 취득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비과세를 해?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국가 간에는 당연히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지문을 잘 봐야 돼. 자,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인지 과세한다고 하는 외국 정부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비과세
비과세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 아셨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고, 2번 같은 것도 당연한 거예요. 국가 등의 귀속, 기부 또는 지부 찬합할 조건 취득.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 그 아랫줄 끝에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쭉 밑줄이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부동산 및 부동산 여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수사법 규정에 따른, 자, 그 아랫줄 사회기반시설, 이것도 사각형이고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국가가 아우 애국자십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근데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겠어요? 어차피 국가 것이 되는데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파주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애향심이 투철하십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당연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다른 차량, 기계 장비 같은 다른 취득세 상물건 안 되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자, 뉘앙스 차이가 1. 국가 등의 취득은 모든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에 대해서 국가 등이 취득할 때 비과세.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귀속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만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은 배경적인 다른 공부들을 좀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비과세라는 거,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154페이지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제8절 부가징수.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하다? 제8절 부가징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거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8절 부가와 징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했으니까 어디다가 이 세금을 납부할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뭐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제가 이거 오늘 취득세까지 다 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은 납세지까지만 납세지까지만 한번 계산되시면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지까지만 보고요. 징수 방법부터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런 거 보고, 다음에 제가 2주 후에 왔을 때는 취득세, 이거 중요한 이제 어떻게 취득세가 징수되는지 납세를차 다 보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특징 같은 거 보고 몇 가지 보고, 그다음에 재산세 주요한 내용들을 해가지고 재산세까지 다음에는 오면 거의 재산세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나머지 이런 것들 이제 쭉쭉 넘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쭉쭉 넘어가는 일만 다 이제 볼 건데, 납세지만 보고 오늘 그러면 수업을 좀 마칠게요. 납세지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여러분. 자, 납세지라는 거 우리가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라는 게 어떤 거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는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여러분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 자, 그 물건 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예요. 원칙적으로 주소지. 그래서 이거 뒤바뀌면 틀려요. 시험에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취득자 주소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만약에 파주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고향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고향이 어디? 고향을 물어봐도, 파주? 아, 진짜. 파주에서 고향인데 파주에서 시집와가지고 파주에서 살고 있어? 세상은 넓고 그냥 사람은 많은데 다른 남자도 좀 만나고 그러지. 자, 다른 데도 좀 살아보고 말이야. 자, 고향 어디에? 고향. 그래 보세요. 전남, 전남이 아니지. 지금 광주광역시지? 자, 광주광역시에 무슨 구? 광주광역시 무슨 구? 남구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여러분 취득합니다. 자,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시고요. 취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 어디다 내요? 취득세. 자, 취득세는 특광도죠. 그래서 광주시를 취득세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 광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거나 등등 등록할 일이 생겼어요. 등록할 일이 생겼어요.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역시 등록면허세 도구죠. 등록면허세는 도구니까 남구에, 특별시 광역시 구잖아. 남구에 이 부동산 소지하는 남구에 등록면허세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구잖아요. 과세주체가.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예? 재산세 시군구세죠. 예, 물건 소지기 남구 시군구세니까 남구에 재산세를 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과 광주시에 있는 부동산 합쳤더니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제가 됐습니다. 종부세 낼 때 어디다 내겠습니까? 종부세? 종부세. 자, 요 파주시에 관할 세무서를 종부세, 파주시 요 관할 세무서 여기 있네. 파주시 관할 세무서를 종부세 납세지로 합니다. 또 여기 있는 부동산, 광주광역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양도소득세 어디다 내요? 역시 파주시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국세는 굳이 이 멀고 먼 요 광주까지, 아무리 KTX 지금 뚫렸다고 해도 이 멀고 먼 광주까지 여기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다 세금을 내든 여기다 세금을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국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요. 근데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경기도 평창군의 그 땅에 60, 70%가 다 외지인 소유래요. 그 대부분 서울이겠죠? 여러분, 그럼 평창은 땅만 갖고 있지 세금을 다 서울로 가면 그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는 그 지자체에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지지.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어디를 납세지래? 주소지요. 이거만 알면 돼요. 시험에서는 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땡. 어떤 수강생분은 재산세.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고지서 오던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남구에 토지가 있다면 여기서 보세요. 남구청장이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땅 위에다가 고지서 딱 던져놓고 가면은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저 주소지는 파준대. 어떻게 하러 그거를? 그러니까 고지서를 여기로 보내준 것 뿐이에요. 돈 내면 어디로 가? 남구로 갑니다. 그래서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든 뭐하든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종부세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물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알아야 되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예요. 시험에 나왔던 게 양도소득세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양도자 어디에? 주소지입니다. 결론, 지방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물건 소재지.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주소지. 이거만 하면 돼. 154페이지 봅니다. 납세지요.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납세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밑줄.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고요. 지읒번 봅니다. 골프회원권,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물건 소재지를 어디 물건 소재를 갖냐. 골프회원권은 보세요.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승마장 소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트회원권, 요트 보관 소재지요. 밑줄이 여기서 지읒번만. 얘네들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시설 소재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밑줄이요. 자 동그라미 3번 납세지가 둘 이상일 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납세지 원칙 어디다? 주소지. 이거만 알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징수 방법부터 해서 재산세 까지 다 보고 뭐 다음에 종부세까지도 아마 다 보게 될 겁니다. 종부세까지 거의 다 종부세까지 다음에 다 보게 됩니다. 주요 내용까지 해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한번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지. 불가피하게 빠진 경우에는 반드시 동강으로 보충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배운 걸 복습을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자 보시면 오늘 배운 거요. 납세의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 중요한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 취득하는 때. 자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하고 며칠 경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과세 기준인데 매년 6월 1일. 자, 재산세랑 같이 따라 나오는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은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똑같이 재산세 따라가야지. 언제?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납세의무 성립식이 같습니다. 종부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그래서 얘네들을 세 개 세목은 납세의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제3분 납세의무 성립식은 언제라고 했어요?
과세 기준일부터 먼저 나와야 돼.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달라요. 자,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얘네들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입니까, 원칙?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 단위 과세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한 소득지표. 이거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 다음에 수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지방세에서 어떤 게 그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와야죠, 여러분들.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이게 신고 납부한 애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있는데, 자, 지방세에서 3가지 어떤 게 그렇다고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본시설. 같이 나와야지. 재산세 같이 따라다니네.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소임식 다 본세에 따라가고.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 뭐야?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자,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자, 소멸 사유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환성. 취소는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자, 아닌 거, 소멸 사유 아닌 거, 결손 처분, 부가권의 철회, 부가 철회,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도 소멸 사유 아닙니다. 아셨죠? 괜찮아요.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기억하려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과세주권자, 과세주체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주체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유통과세예요. 유통과정에서 부과하고. 취득세는 인세, 물세예요. 취득세는 인세, 물세예요. 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세 개 세고 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중에서 인세, 중간에 닦여 있는 지방세, 이거 양다리 했잖아요. 취득세는 물세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 한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사실주의과세 하니까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세금은 무엇에 따라 과세하더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실질과세 원칙 배웠잖아요. 원칙적으로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 귀속시키고 이런 것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뭐 잘 못 외워도 괜찮아요. 토지, 취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 그러면 지적법상 토지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골프 연습장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된다. 네? 이런 것들. 나 혼자 복습하고 있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도 포함되어 등등등이 취득세상이 있고.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대표적인 예 어떤 거 들어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맡았다고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당점권, 분양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하지만 간주취득, 의제취득,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의제취득, 간주취득령이 있는데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무상, 유상취득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어떻게 한다?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근데 다만 원시취득에 과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머리 글자 따서 어떻게 배웠어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취득 과세 안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제취득령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 증가한 가액 부분에서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주식은 취득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때 과점주란 자는 지분율이 전체 주주인과 특수관계자 주식 합쳤을 때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얘기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이상 아니에요. 초과하는 주주고. 자, 법인 최초 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돼야지, 최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혼자 처음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비상장법인.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취득 가격인데 원칙 취득 당시에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과세 표준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가편익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신고서에.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익보다 뭐하게?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해서 지자체장이 다수과표 결정해. 항상 뭐로 지자체장이? 시가편익으로 과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가편익보다 높든 낮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이야. 어떤 경우다?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공판법 부입니다. 입 한 번도 안 연 우리 그대 피부는 뻐여가지고 그냥 우유빛깔 저기야? 근데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다 같이 안 한 사람들인데 뒷동네 듣고.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방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매 취득가 입증되는 경우, 단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객관성 없어요. 법인장부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항상. 근데 다만 이거 유상승계 취득일 때 얘기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무상 취득했을 때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편액으로. 이 정도. 세율은 뭐, 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취득세. 비례세니까 과표 그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고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나눠지고,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가감정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중과세율, 특례세율 아직 안 배웠고요.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 지자체장이 표준세율 이거는 알아들어서 상식처럼 유상거래로 취득했는데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거래입니다.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입니다.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 자,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가격에 따라 틀려지죠? 취득 가격이 딱 6억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1%. 6억 원이야 1%. 딱 9억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 2%. 9억 초과 몇 프로? 3% 세율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고, 납세지는 뭐 금방 했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셨고, 뭐 설정산도 5가지를 했지만 뭐 요 정도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잘하셨고, 우리 다음 2주 후에 뵙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날 파주 저 그쪽 멀지 않아요. 지하철 타고 오시든 꼭 오셔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그 시간을 그 제 카페 홈페이지에 그 녹번역 1번 출구인데 거기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일요일 날 오시면 내가 파주 특별히 또 여러분들 합격줄 따라주고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